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자년 올해를 이제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하는 유튜브일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은 새해가 되니까 새해 또 새로운 유튜브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될 텐데요. 마지막 유튜브를 뭘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가 넘어가는 마지막 날 제가 가족 이외에 같이 소주 한잔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 있는 건 뉴스메이커죠. 뉴스가 많은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꼭 뉴스가 아니라도 뉴스 플러스 또 인간적으로도 같이 소주 한잔 했으면 하는 사람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이 난 것이 제 보잘것없는 송원재 TV 구독자, 진짜 정말 이 보잘것없는 이 유튜브를 응원해 주신 구독자분들이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이 윤석열입니다. 그 다음이 홍순욱입니다. 구독자분들은 제가 뵐 수가 없으니까 제가 댓글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댓글에서 거의 다 제가 모르는 분들이에요. 제가 아는 분들이 간혹 오시 댓글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 외에는 그 한 몇 분 빼고는 거의 다 모르는 분들인데 근데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제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해서 고맙고요. 그런데 뵙고 싶은데 다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소주 한잔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인사로 대신을 하고요. 제가 올해를 보내면서 소주 한잔 하고 싶은 사람은 윤석열과 홍순욱입니다. 윤석열은 뭐 검찰총장이고 홍순욱은 서울행정법원의 부장판사입니다. 윤석열 징계에 대해서 무효다라고 결정을 하고 검찰총장에 복귀시킨 판사죠. 이 두 사람이 지금은 가장 소주를 한잔 해보고 싶은 대상입니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그 검찰청 게시판에 그 익명의 글이 올라와서 아마 수사관으로 추정이 됩니다. 검찰청에. 윤석열의 뭐 인간적인 면,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윤석열의 스타일이죠. 선이 굵고 업무 보고를 받는 것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를 받고 간단하게 큰 맥만 잡아주고 이 업무 스타일이죠. 잘 알려져 있는 또 뭐 개인적으로는 술도 좋아하고 또 생긴 것처럼 이렇게 인정도 많고 또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건 뭐 국정감사장에서도 보셨죠. 말을 달변이고 말하는 걸 좋아하죠. 또 거침없고요.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와 있어서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한동훈과의 그 뭐 관계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그 내용을 또 보면은 그 여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여자 검사들에 대한 이야기, 그 소위 친문 검사들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그 청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윤석열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잘 챙기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재미있어요. 평소에 알고 있는 윤석열 그대로입니다. 지난 1년, 올해는 저는 크게 봐서 뭐 코로나나 부동산이 우리 국민들을 너무 힘들게 했지만 정치적으로 큰 가닥은 총선을 지나면서 문재인 정부가 독재의 길로 들어섰고 그 독재를 막아야 한다는데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했는데 그 국민들이 직접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시위로서 의사를 표시할 수도 없고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선거로서 표시할 수도 없었다. 그것을 막아선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주인공이 윤석열이고 홍순욱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의 뭐 단신으로 막아섰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독선으로 가는 길은 총선 때문이었습니다. 총선에서 여야 모두가 놀란 거고 국민도 놀랐습니다. 이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말에 약간의 독주의 길로 가고자 했죠.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선거법이라든가 공수처법 이런 것들을 다 통과를 시켰죠. 문재인 정부가 생각한 건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총선에서 압승을 해버린 겁니다. 이제 헌법만 못 바꾸지 다 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태도가 돌변을 합니다. 권력은 언제나 남용되는 게 이 생리죠. 이게 아닌데 이렇다면은 이제
독재의 길로 가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해 연말에 만든 공수처법도 다 바꿉니다. 그 다음 지난해 연말에 짰던 검찰개혁 형태도 다 바꿉니다. 그 다음 사법개혁, 언론개혁 앞으로 많은 것들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정권 재집권을 위한 모든 거기에 맞춰질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막아질 수 있느냐라는 게 지난 한 해의 관건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인물들은 조국, 추미애에 이어서 이용구, 또 많은 친문 검사들, 그리고 집권 여당의 180명의 국회의원들 모두가 나섰습니다. 이 독재의 길로 가는데 그걸 국민들을 대신해서 막아선 사람이 윤석열이고 홍순욱이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그동안 검찰총장이라고 하면 법무부 장관과 정무적으로 타협합니다. 적정선에서 지금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가 있고요. 검찰 여러 가지 개혁의 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일부터 적용이 되죠. 이제 많은 검찰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요구하는, 현 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적정히 받고 또 검찰총장의 요구를 적정히 하게 관철시키는 선에서 타협의 선을 찾죠. 뒤집어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윤석열이가 상당히 많이 양보하는 선에서 자신들의 말을 따르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 검찰총장은 두 가지 길을 택합니다. 옷을 벗든지 아니면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이었죠. 추미애가 사실은 망나니 칼춤을 췄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놀랄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인사 중에서 가장 실패한 게 있다면 추미애로 기록이 될 겁니다. 그 정도로 후회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추미애였지만 윤석열이 다양한 여러 가지 각도의, 윤석열도 현 정부의, 문재인 정부에 상당히 많은 인맥의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그래서 많은 각도에서 타협할 수 있었겠지만 윤석열 총장은 원칙을 지키는 길을 택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문재인 정부와 불편한 관계가 되면서 최종 마지막에는 이제 쫓아내려고 완전히 옷을 벗기는 상황까지 와버린 겁니다. 거기에서 윤석열이 본 것은 하나입니다. 국민의 검찰. 신년사에도 윤석열이 이야기를 했죠.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국민의 검찰이 되겠다. 국민의 검찰은 두 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냉혹한 수사,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검찰. 이거죠. 거기를 가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그 원칙에서 하나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로서는, 지금 독재의 길로 가야 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답이 없어지는 겁니다. 윤석열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을 쫓아내기에 나섰는데 윤석열이 끝까지 저항을 했고 그 다음 판사가 나서게 됩니다. 이 사법부의 문제, 이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정치, 민주정치는 한없이 약한 어떤 체제라고 하죠. 어떤 형태의 히틀러식의 그 국민들의 인기를 끌어서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독재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군사 쿠데타에도 약한 것이 사실은 민주체제고요. 이런 여러 가지 약점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현재까지 만들어낸 그래도 최선의 장치다, 정부 형태다라고 하는 게 민주정치인데, 민주정치에서 이런 많은 쿠데타라든지 또는 선출형 독재라든지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최종적인 장치는 국민들의 저항이죠. 국민들의 저항, 그 다음에 투표로 심판하는 것인데 그 전에도 많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 장치 가운데 최종의 장치를 사법부라고 하죠. 그래서 민주정치의 보루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정치에 지키는. 그것이 실현되는 장면을 보았던 겁니다. 그걸 실현한 주인공이 홍순욱이었습니다. 또 입장을 한번 되짚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홍순욱 부장판사의 경우에 이번 윤석열에 대한 징계권을 재판을 하면서 일반적인 경우, 과거의 경우라면은 이거는 홍순욱의 재판이 반대로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가령 대부분의 국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거나 국회에서 뭐 법을 위반하는 것 허다합니다. 그런 부분이 재판으로 넘어가도 재판부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겁니다. 입법부 상권 분립의 원칙에 입법부에서 하는 일들을 굳이 사법부에서 재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선으로 판결을 해버립니다. 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중심 국가죠. 대통령이 내린 행정 결정에 대해서 사법부가 굳이 개입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재단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선에서 판결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그래서 큰 무리가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홍순욱 재판부도 그렇게 판결하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전혀 반대였습니다. 홍순욱 판사는 적극적으로 윤석열 징계에 대해서 전체를 들여다봤습니다. 전체를 들여다보고 이 징계 절차가 무효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또 징계의 내용에 대해서도 부적절하긴 하지만 본안 심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 다퉈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구제하지 않으면 절차상 문제가 있고 무효이고 이 내용에도 다퉈볼 여지가 있는 것을 빨리 구제하지 않으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들여다본 겁니다. 사법부가 삼권 분립에 입각해서 행정부에 굳이 관여 안 해도 될 부분이었지만 이 부분은 이제 그런 것을 넘어서서 행정부의 권한 남용 또 입법부의 권한 남용이 앞으로도 많이 생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민주 정치 정책 그것을 지키는데 사법부가 나서야 하는 단계다라고 보았던 겁니다. 이것은 상권 분립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고 상권 분립을 넘어서는 독재의 형태, 권한 남용의 형태가 발생했다. 이것은 국민에게 맡기기 전에 최종 마지막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재판 역사에서 흔하지 않은 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과 홍순욱, 저는 그 두 사람에게 올 한 해에 있었던 큰 정치의 큰 흐름의 맥에서 연말에 보여줬던 그 두 사람의 행동, 문재인 독재를 막아선 단신으로 막아선, 단신으로 막았다고 해도 될 정도죠. 아주 역사적인 재판 결정의 순간에 그들이 내려준 그 결정에 박수를 보내면서 연말에 만약 소주를 한잔 할 수 있다면 같이 소주를 한잔 하고 싶은 사람으로 제가 꼽았습니다. 내일 아침은 새해를 맞아서 제가 유튜브를 한 내용으로 윤석열과 안철수를 잡았습니다. 윤석열과 안철수를 잡은 이유는 내년은 이제 선거의 해입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 독재를 막아서를 방법으로 이제 정권 교체가 불가피하다. 문재인의 독주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고 그것을 저지하는 방법은 정권 교체밖에는 없다. 정권 교체는 두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보궐선거, 그 다음 2022년 3월에 있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실현시켜야 하는데 그 주인공으로서 저는 안철수와 윤석열을 꼽습니다. 한번 꼽아봅니다. 예상이지만. 새해에 소주를 한잔 하고 싶은 사람으로는 안철수와 윤석열을 꼽은 겁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안철수와 윤석열이 정권 교체가 가능할 것인가를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할 거고요. 이제 경자년을 보내면서 제가 정말 오늘이든 또 새해든 한번 만나 뵙고 싶은데 그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우리 송은재 TV 구독자분들입니다.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30년간 이렇게 언론 생활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쌍방향 방송, 쌍방향 언론은 실질적으로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는 이제 댓글에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제가 또 답도 해드리고 또 그 여러분 의견을 반영을 해서 유튜브에서 또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정말 참 고맙다. 정말 이 보잘것없는 내용을 응원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응원에 힘입어서 새해에는 좀 더 나은 방송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기대에 좀 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 이유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자 생활 30년을 하면서 정말 말하지 못했던 것, 그 형식적 중립에 얽매여 가지고 실질적인 중립을 실질적인 보도,
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젠 정말 해보자 라는 부분에서 시작을 한 것인데 여러 가지로 부족했지만 이렇게 아껴줘서 고맙습니다. 지금 제 판단은 권력을 가진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고 문재인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이것에 대한 비판이 가장 중립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언론이 가야 될 비판의 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대화, 새해에는 더 많은 대화를 여러분들과 하기를 바랍니다. 많이 아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내일 새해에 뵙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긍성하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